저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에 참혹한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탐욕적 무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침범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를 하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고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을 흔들어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 넘겨보세요. 저것이 문체부를 둘러싼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맥도입니다.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라는 끊임없는 정황과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동춘 K스포츠 1회 이사장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병우 수석 장모 김장가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장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센터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네.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본 의원의 실로 제보가 왔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특별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네. 그분과 대질신문을 요구를 하면 네.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이 있어요?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관을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한다면 대질신문할 용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셨죠? 선대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 후보, 네. 대통령 당선자와 밀착 스케줄을 수행하셨죠? 예, 각자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유세 장소를 가서 수행하고 언론에 입원했습니다. 보면 거의 뭐 24시간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예, 첫 번째 움직인다. 행사 장소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그렇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차원병원에서 최순득 감염으로 차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2012년 11월 29일 후보 시절입니다. 지금 그 후보께서 맞았다는 주사, 녹십자 정맥영양주사요법 해서 이 주사는 링거입니다. 링거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 바쁜 후보 시절에 조윤선 장관께서 후보자와 밀착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이 영양주사를 맞았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후보의 공식적인 일정에만 수행을 했습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일정이나 아니면 후보께서 공약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미팅에서는 저는 전혀 아니 수행하거나 다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후보가 아니, 굉장히 의원님. 힘들 때 영양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 4시간 정도가 빕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혀 그러면 대변인은
대변인 사실은 우리가 더 선거는 해봤으니까 대변인과 수행단장이 밀착 스케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몰랐다? 예, 그리고 저는 당선인 전혀 시절에도 몰랐습니다. 2월 7일 날 또 이 주사를 맞습니다. 당선인 시 그리고 차명으로 최순득의 이름으로 여기서 차명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순득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일정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부에 저는 대변인이었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 일정에만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분명합니다. 겁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 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예결위 때 조윤선 장관에게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척 많은 의혹이 있으니 이분을 좀 대기 발령이라고 시켜가지고 내사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 임명되시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7월 6일, 9월 27일,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27일, 10월 28일 구속되기 전까지 체육계 항태자 김종 인사 좌지우지, 김종 문체부 2차관 K스포츠재단 배우 의혹 제기 이런 엄청난 일변 탑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K스포츠 미래전 사건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최순실 부역자들을 끊어내고 예산을 몰수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종 차관을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의원님 김종 차관께는 지금 의원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사실은 온 국민이 언론의 의혹 제기로부터 알게 된 경위 그대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김종 차관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책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속죄를 하는 길은 바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일입니다. 비선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돌아갈 것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차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9%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범죄 혐의 입증을 이렇게 자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를 명확히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그렇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핵심 증거로 언론에서는 정호성 녹음 파일을 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다른 압수수색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일단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규명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정호성 녹음 파일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호성 녹음 파일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태경 의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최근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내용의 파일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녹취록을 우리 국조특위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의 수사도 또 진행되고 또 재판도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조위원들이 열람할 수도 없습니까? 녹취록을? 예, 같은 취지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직접 증거물 자체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물이 어려우면 그걸 녹취한 자료를 국조위원들이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협조를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내용 녹음 파일 관련된 내용 질문하면 답변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하여튼 질문하시는 대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그 법무부 검찰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함께 국회와 함께 법무부 검찰이 함께 이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규명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협조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진실 규명에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전문 지난번에 중간수사 발표한 공소장 전문을 읽어보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얼마나 허구이고 상황 인식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관련 부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공소장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은 대기업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을 하고 대통령에게 회사 소개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전달받은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현대자동차 그리고 KT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안종범이 기업 총수를 만나서 실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70억 상당, KT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 각각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계열사 이노션을 빼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계열사가 있는데 이걸 빼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또 KT는 아예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과 상무보의 최순실 인맥을 청탁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해서 심사 기준에 공중파 광고 실적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승진 시스템 또는 입찰 관련 매뉴얼을 다 붕괴시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대통령이 관여돼 있단 말입니다. 안종범은 롯데그룹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을 지원 요청하는 거 이런 거 진행사항 챙기라고 최순실의 지시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K스포츠에 70억 원을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서 K스포츠에 70억 원을 납부를 합니다.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포스코 배드민턴 팀 창단과 선수단 매니지먼트를 WK가 담당하는 기획안을 전달받고 포스코 회장을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기획안이 실행되도록 요청합니다. 최순실의 요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회장을 만나서 전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곳곳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펜싱팀 창단과 매니지먼트를 WK가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게 합니다. KD 코퍼레이션 사업 속에서 전달해서 받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법무부 차관께 묻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일단 보신 거죠? 아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은 기소 직후에 법원에서 그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요, 차관님. 네. 이거 무슨 죄, 대통령은 이거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지금 그 최순실, 안종범, 공동정범은 맞죠? 차은택, 또 정호성하고 그 공모 관계에 있는 걸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공소사실을 적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공동정범이죠? 네, 죄명은 동일합니다. 죄명은 동일하죠? 예. 대통령 똑같은 죄를 진 거죠? 근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왜 대통령 죄는 빠졌습니까?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하여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가감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도전. 이 특별 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네. 그분과 대질 신문을 요구를 하면 네.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이 있어요?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관을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한다면 대질 신문할 용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셨죠? 선대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 후보, 네. 대통령 당선자와 밀착 스케줄을 수행하셨죠? 예, 각자의 차를 타고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병우 수석 장모 김장가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장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센터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네.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본 의원의 실로 제보가 왔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 넘겨보세요. 저것이 문체부를 둘러싼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맥도입니다.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라는 끊임없는 정황과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동춘 K스포츠 2대 이사장 아십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에 참혹한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탐욕적 무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침범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를 하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고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을 흔들어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유세 장소를 가서 수행하고 언론에 입원했습니다. 보면 거의 뭐 24시간 같이 뭐 이렇게 예, 첫 번째 움직인다. 행사 장소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그렇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차원병원에서 최순득 감염으로 차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2012년 11월 29일 후보 시절입니다. 지금 그 후보께서 맞았다는 주사, 녹십자 정맥영양주사요법 해서 이 주사는 린 겁니다. 린 거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을